그동안 공황장애인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그것을 견뎌왔던 제가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약을 먹기 시작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저는 필리핀 보홀로 가족여행을 떠났고 행복한 휴가를 즐기고 난 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고 이륙하자마자 제 심장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 압박이 왔고 숨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비행기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라 매우 당황했고 가족들과 떨어져 앉아있던 저는 가족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습니다. 이미 하늘에 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컸지만 그만큼 체념도 빨랐습니다. 이 증상은 1시간 넘게 나를 괴롭히고 나서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귀의 압력이 심하고 침을 삼키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계속 물을 마시면서 비행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침을 삼키기 어려운 이 증상은 한국에 도착해서도 약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잊었고 지난 7월에는 필리핀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출장을 준비했는데 비행기 탈 날이 가까이 오니까 8개월 전에 침을 삼키기 어려웠던 고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준비했고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무원에게 부탁해서 2통의 물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침을 삼키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쉽게 필리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출장 둘째 날부터 엘리베이터를 타면 귀에 압박이 오고 침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둘째 날은 호텔에서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로 1층을 내려오는데도 귀에 압박이 오고 침을 삼키기 어렵고 심지어는 숨이 막혔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침실로 올라가서 쉴까도 생각했지만 엘리베이터를 다시 타는 것도 두려웠고 혼자 있는 것도 무섭고 싫었습니다. 미팅할 사람은 도착했었지만 저는 한쪽에서 한참 동안 제 마음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미팅을 시작했고 이 악물고 버티니까 점심 먹을 때쯤 그 증상이 사라지고 미팅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가 너무 빨라서 기압차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항상 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차를 타고 이동했는데 여지없이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도 귀에 압박이 오고 침을 삼키는 게 어려웠고 내려서는 또 숨이 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란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는 잠을 자러 갈 때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온 날도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났지만 물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마음속으로 위안했고 할 수 있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색대를 통과하면 그때부터는 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비행기에 물도 가지고 탈 수 있었는데 그날은 유독 탑승하는 게이트 앞에서 다시 검색을 했고 물을 가지고 갈 수 없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잠깐만 버티고 비행기에서 물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목은 바짝 타기 시작했고 침을 삼키기 어려웠으며 호흡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다가 마지막에 탑승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다리는 풀려 있었고 쓰러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들이닥쳤고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포가 극에 달했지만 비행기를 안 태워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고 노력했고 치료를 받더라도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때 그것이 나한테 들이닥친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전처럼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함께 간 아내에게 부탁해서 항공사 직원에게 가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약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항공사 직원에 가서 상황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직원과 우리는 필리핀 공항 내 클리닉으로 미로 같은 길을 찾아서 갔고 그곳에서는 간호사 한 명만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사가 와서 내 산소 수치를 측정하고 정상이라고 했고 약은 없지만 주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주저없이 주사를 놔달라고 했고 그 주사는 참으로 강력했습니다. 주사 맞은 뒤에 잠시 뒤부터 멍해지고 말을 하기도 어려웠고 결국 휠체어를 타고 탑승장까지 향했습니다. 그 주사약 기운은 한국에 도착해서 잠을 자고 난 뒤 다음 날이 돼서야 없어졌습니다. 난 다음 날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로 향했고 정신과 의사는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나는 그 뒤로 아침에 한 번 먹는 약을 먹고 있고 필요할 때 먹으라는 필요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처음에 처방하는 약은 효과가 적을 것이고 다음 방문 때 약을 늘리자고 했지만 저는 약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필리핀 출장을 떠났으며 같은 호텔에 엘리베이터를 탔고 내가 공황 발작을 일으켰던 공항의 같은 장소에서 미소를 지으며 편안하게 다녀왔습니다. 약의 효과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내 스스로 만든 치유 프로그램도 꽤 훌륭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사용했던 치유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 것입니다. 공황장애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